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공장입니다. 오늘 6.17 대책이 나왔어요. 문의가 많이 왔는데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헷갈려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다 무시할 건 아니겠지만 몇 개 이렇게 추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추려서 자료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보면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면 뭐 1시간이 넘어서 좀 힘들다고 하시던데, 또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야겠죠. 그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료 띄우면서. 자, 오늘 발표가 됐죠. 사실 오전부터 정보가 돌았고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에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인데, 안정이 될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됐죠. 대책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제가 종종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단은 이 규제가 나온 이유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나온 원인을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지, 이게 나왔다는 현상만 보고 겁에 질리시면은 여태까지 20번 규제가 나왔을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하셨던 분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뭐 누구도 빼놓을 수 없죠. 규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이런 데를 좀 늘렸죠. 자, 지금 보면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은, 일단 서울은 당연히 다고요. 예전부터. 경기가 일단 기본 컨셉이 전 지역이에요. 전 지역인데 좀 빠진 지역을 대충 보면요, 전 다 안 읽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김포, 파주, 동두천, 포천, 이 정도가 빠졌어요. 물론 뭐 다른 데 다 읽는 분들 계신데 제가 봤을 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인천 다 들어갔고요. 세종, 대전, 청주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는요, 좀 추가가 됐죠. 경기에 보면 뭐 추가된 데가 성남 수정, 수원시, 안양시, 안산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 수지구 기흥구랑 그리고 화성 중에 동탄2. 자, 여기가 이제 약간 눈에 띄는데요.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 핫했죠. 그리고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 경기도 일대가 들어갔다는 게 좀 중요하죠. 사실은 이 풍선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유동자금이 이걸 보고 좀 따라다니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 지정됐다가 아니에요. 지금 지정됐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정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세금에 대해서만 어떻게 디펜스를 하시거나 어떤 희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김포는 오늘 지금 한 낮부터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파주도 운정 중에서 GTX의 인근에 평소에 투자들이 좋아했던 지역은 문의량이 많이 늘었고요. 거래가 오늘 제가 들은 것만 깨진 게 4건입니다. 저기 김포에서 4건, 파주에서는 아직 계약 깨진 건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별 반응이 아직 없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정부가 의도한 말까요? 여기서 이게 안정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상을 보셔야 돼요. 이게 퍼지고 있죠. 저는 정부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이유 없이 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은 경기도 중에서 뭐 의정부나 양주나 이런 데는 좀 억울하죠, 사실은. 특히 뭐 고양시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고양시의 뭐 일산 이런 곳들은 많이 억울하겠죠. 하지만 규제가 나오다 보면 모두게 평등하진 않은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묶였다고, 투기 과열 지구에 묶였다고 대단히 낙심하시고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공부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번이 넘는 규제책이 나왔고요. 여러분, 그럼 볼까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랑 기존 투기 과열 지구 볼까요? 기존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다산, 별내동이죠. 고양시 택지도 이거 지축이나 삼송이나 원흥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데, 킨텍스나. 하남, 화성, 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 수지, 기흥, 의왕, 세종시에요. 어때요? 안 올랐나요? 조정 대상 지역이 된 다음에 안 올랐어요, 여기가? 들끓었잖아요. 투기과열 지구는요, 서울 전 지역,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의 대종, 세종, 행복도시. 들끓은 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정이 됐다고 이 지역이 끝났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잡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특히 김포와 파주 등 눈에 띄는 지역을 내버려뒀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반응은 시작됐어요. 요새 정말 시장 빨라요. 한번 지켜보시죠. 가지고 계셨던 물건 이런 것들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포인트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해당 지역이 지금 이 규제 지역에 묶였다고 위축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갔죠. 근데 과거에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있었죠. 이 지역이 거기 지역에 묶인 다음에 떨어졌어요? 수요가 내려갔어요? 아니면 전세가 안 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던 분들은 어떡하지? 이거 나 멈춰야 되나? 무서운데? 집을 사면 큰일 나나?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규제 지역이 추가가 돼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데미지가 있겠지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많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갈 곳을 남겨놨다는 점이 저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주요 지정 효과예요. 그죠? 대출에도 영향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세금에도 영향이 있고, 전매 제한에도 영향이 있고,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제가 이 표를 굳이 왜 꺼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의 집이 이번에 새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갔다면 이 표를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건 소급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살 당시에 이게 이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영향의 모두의 그 영향의 모두를 받아야 돼요. 이 영향 모두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대출 제대로 못 받아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이 표 꼭 보세요. 소급 적용이에요. 예전에 그 지역이 아니었어도 이제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 그곳이. 자, 그 다음 뭘 볼까요? 재건축도 이번에 한번 손을 봤습니다. 재건축은 지금 정부에서 계속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은 어떻게 됐죠? 결국 이거죠.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뭐 돌려 얘기할 필요도 없죠. 목동이랑 그리고 마포구의 성산시형 등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적게는 1억, 많게는 3억의 호가가 올랐고 매수 희망자가 부쩍 늘었죠. 왜냐면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단지들은 재건축이 되면 정말 많이 좋아지는 곳들이에요. 제가 띄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팩트는 팩트예요. 정말 좋아지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본인들의 힘 아래 두겠다는 걸 이 지금 규제에 넣은 거예요. 안전진단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건축을 또 힘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또한 요번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면 아직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경우에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 낡은 아파트에서 몸테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없던 건데 굉장히 큰 징벌적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안전 진단을 터치한다. 재건축이 가는 걸 더욱더 힘들게 만들겠다. 딱 뉘앙스를 봤을 때 이것도 안 되면 연한을 40년, 50년으로 늘리겠다. 어쨌건 재건축 막겠다. 재건축 때문에 시세 올라가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이 늘까요, 여러분?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위에 공급할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죠?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요. 재건축도 점점 더 느려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이러면 조합원들, 건설사도 다 지쳐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공급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장기적으로 유발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재건축을 제가 여길 포인트를 왜 잡았냐. 네, 정부는 공급을 서울에 제대로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포인트겠죠. 자, 규제 지역이 확대됐지만 규제 지역도 예전에 올랐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풍선효과 나올 지역 이미 시작됐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죠. 그리고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또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출입니다. 대출을 손을 안 댈 리가 없었죠. 왜냐면 요번에 대출을 세 단계로 나뉘었죠. 9억 원 미만, 9억 원부터 15억 원, 15억 원 이상 세 단계로 나눠서 약간
서울의 아파트가 좀 집중됐었죠. 그 급을 나눴는데 아래쪽의 아파트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이건 아예 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 부과 이런 식으로 징벌적 대도를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됐냐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런 식으로 대출을 더 받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더 어렵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같이 읽으면은 여러분이 수동적이 돼서 별로 좋은 게 없는데요. 대출 받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해놨고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 그러니까 나는 전세에 살면서 내가 들어갈 집을 미리 사두는 것조차도 지금 막아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을 진짜 안 살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출은 예전부터 이미 어려웠고요. LTV가 얼마 안 됐고 대부분의 집이 전세가율이 지금 LTV보다 높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두는 집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만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매수 심리를 완전 꺾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더 양질의 지역, 양질의 주택을 원하니까요. 이 부분도 전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대출을 터치를 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 강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법인입니다. 자, 이번엔 법인인데요. 법인 규제는 뭐 예전부터 예고를 했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했는데 정말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종부세가 정말 초강력하죠. 종부세가 기본 공제 금액 6억 원도 없고 그냥 최고 세율로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개인이 집을 더 갖고 싶어서 법인으로 사는 행위가 더 이상 어렵게 됐죠. 이건 정말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도했을 때 이제 법인세 10%에 특별법인세 원래 10%가 있는데 이거를 양도세 때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빼고 다 강화한 거예요. 일단 법인으로 집을 사는 것까지 네 자유인데 집을 사는 순간 보유, 그러니까 종부세가 확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두 번째로 양도했을 때 세금을 더 붙이겠다는 거죠. 근데 일단 양도세는 내년 이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팔 건 다 팔아라 매물을 좀 내놔라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종부세를 붙임으로써 너 집을 많이 들고 가면은 종부세도 내년부터예요. 내년 6월 전까지는 팔아야 종부세 어떤 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좀 팔 집은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거죠. 법인을 통한 집이 지금 몇 개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법인이 산 집이 많은 곳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제 표현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돈만 들어간 집. 누가 찍어주기 위해서 관광버스 타고 가서 앞에 팀이 산 거 뒤에 팀이 사고 그 팀이 산 거 또 뒤에 팀이 사는 법인으로 돌리게 한 지역은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집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시에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한 2%에서 7% 제가 봤을 때 2%에서 5% 사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법인들 중에 정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꼭 팔아야 되는 법인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 법인이 팔 수요보다 실제 이 집을 사고 싶은 수요가 지금 없을까요? 매물이 엄청나게 부족한데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건 법인을 통한 투기는 잘 대응을 해서 막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실제로 원본을 보시면 엄청나게 길어요. 훨씬 더 깁니다. 제가 말한 네 꼭지를 전부 다 세세하게 더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고요. 하지만 요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 걸 다 일일이 검색하시는 건 좀 피곤한 과정일 수도 있고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네 꼭지. 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면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을 추가했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에 대해서 터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대출을 막았고요. 더 안 좋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투자를 또 가로막았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강력하고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의 차이, 여러분의 개인 상황마다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계신지, 무주택자인지, 가족이 몇 명인지, 몇 살인지, 연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시는지, 부동산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정답은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이 대책은 수요를 짓누르는 것일 뿐
공급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3기 신도시는 오래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 그 와중에 풍선효과의 여지를 남겨놨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책은 세금 징수에 엄청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금 징수. 자, 규제 지역 늘렸죠. 당연히 거기서 팔 때 아니면 세금 더 들어오겠죠. 대출 강화했죠. 그죠? 대출 강화는 뭐 없다고 쭉 넘기면 법인도 완전히 다 세금이잖아요. 재건축도 읽어보시면 재초안,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또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 허가제도 나오거든요. 잠실이나 뭐 마이스 개발 이런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세금의 포커스가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세. 그러니까 부동산이 과연 가격이 잡힐지는 20번이 넘게 나온 이 규제와 지금 상당히 유사한 성격의 규제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도 잡힐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게 자기한테 직접적 영향이 많이 있는 분들은 이 국토부 들어가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요.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자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적 다운로드 안 하셔도요. 원본을 읽는 게 좋긴 한데 요새 워낙 컨텐츠가 많으니까 시간을 아끼셔야죠. 저도 가능하면 짧게 찍으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쳐버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거 규제에 대한 대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제 정규 강의에 잘 녹여서 다음번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